자, 우리 이온의 종류 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온의 종류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있잖아.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하나의 물질을 형성하는데 물질은 뭐 분자든 이온으로 되어 있던 전부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고 NaCl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근데 Mg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어. 얘들은 마그네슘하고 염화이온이 결합할 때는 이렇게 결합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Cl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MgCl2 이런 식으로 결합합니다. 그 다음 CA2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둘이 만났을 때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하냐면 1대2로 결합을 하죠. 그러면 얘는 CA2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두 개 있어요를 이렇게 표현하죠. CaNO3 2. 그 다음엔 Al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들이 만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 두 개, 얘 세 개가 돼요. 그럼 얘는 Al2, O3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할 때는 Al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이렇게 산화물을 만들 때 요 2하고 3이 크로스로 들어가면 돼요. 맞지? 전하량들이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물질을 형성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할 거냐면 NH4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결합했어. 그럼 그대로 NH4, NO3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쭉 이온 결합 물질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또 규칙이 있죠. 항상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알았지?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야. 그러면 NH4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가 만났어. 그럼 이때는 전기로 중성이 되려면 이거 두 개가 있어야죠. 그럴 때는 NH4 이게 두 개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CO3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게 아세트산 이온이 있는데 아세트산 이온이 양이온과 만날 때, 그러니까 음이온이 길 때는 음이온을 앞에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CH3CONA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다음, 자, 이 경우에도 전기적으로 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다음, 토 쓰고 Cl을 여기다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온 결합 물질들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을 쓸 때는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이거 뭐라 그러겠어, 이거?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질산, 칼슘, 얘는 산화, 알루미늄, 얘는 질산, 암모늄, 탄산, 암모늄, 자, 얘 똑같아요. 음이온, 아세트산, 나트륨, 아세트산, 칼슘,
알았지? 그 읽을 때는 음영부터다. 음영부터.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물론 뭐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런 애들을 갖다 뭐 이렇게 읽어라 아니면 뭐 써라 화학식을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물질들이 이렇게 이온화 된다는 걸 자, 이렇게 되는 거 이온화라 그래 이온화. 자 이온화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질산 암모늄이 나와 있어. 질산이 아니고 질산 칼슘. 그럼 질산칼슘이라는 이 명칭 안에 뭐는 없냐면 질산이온이 마이너스 일까지 칼슘이온이 플러스 일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화학식에도 안 들어가 있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눠졌을 때 플러스 2가하고 마이너스 1가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기억해요. 뭐 이온 간의 반응 이런 거. 응? 그때도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다 한 번씩 기억했던 거고 이온의 종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1에도 나오고 고2 그러니까 고2 화학원에도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온의 종류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게 이온 결합인데 자, 그리고 이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할 거예요. 뭐냐면 에너지 변화. 자, 이건 이제 뭐 굉장히 생소한 그런 그 내용인데 자, 봅시다. 일단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됐을 때 자, 양이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이온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입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력이 작용해. 어떤 의미겠니?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인력이 작용하는데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서는 모두 존재하는 반발도 존재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해서 막 오버랩이 됐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와 전자 사이, 핵과 핵 사이 안에서 같은 전기에서의 반발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인력은 서로 같은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전하에서 일어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발은 같은 종류. 뿔뿔 마마.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힘이. 자, 힘이 존재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는 있냐면 포텐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치 에너지. 알았지?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위치 에너지는 거리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 이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알았어요? 어? 그럼 봐봐. 인력은 전하량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는 음수값을 나타내줘요.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 위치 에너지 변화는 뿔뿔 혹은 마마기 때문에 항상 양수값입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응? 은기가 무슨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 그걸 걔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R이 되고요. Y축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0이에요, 0. 여기가 뿔, 여기 마,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항상 무슨 값이라 그랬어? 항상 음수.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 그럼 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그다음에는 반발은 뿔뿔이나 마마니까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반발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예요. 자,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반발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은규야, 너 일어서서 해. 책상 만들어줄게. 응? 책상 만들어줄게. 너 둘밖에 없는 걸 쪽팔려. 쪽팔리면 물좀 좀 안 해봐. 뭐가 안 좋았어. 아니, 이번엔 진짜 안 좋았어. 그래서 피곤하면 일어서서 해. 이렇게 알았어요. 피곤하면 일어서서 해. 일어서서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선생님 졸리면 일어서서 수업하는데 왜? 여기 봐봐.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인력에 의한 포텐셜 두 가지죠.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 인력과 반발은 동시에 작용해.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인력만 있는 게 아니야. 밀치는 힘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밀치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변화를 더해야지만 전체 에너지 변화가 알았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빼빼하냐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내준 그래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하고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합해 놓은 거예요. 음, 빨리 해봐. 인력과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 준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봐봐. 어떤 물체가 있어. 여기에 이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리면 에너지가 커져 작아져. 자, 다시. 이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가해서 쭉 들어 올리면 에너지가 커져요. 알았지? 아직 이제 에너지의 개념을 중3 선행을 했으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올 텐데.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죠. 자, 책상이 있어. 자, 책상 위에 물체가 있는 게 안정해 보여? 여기 떠 있는 게 안정해 보여? 그렇지.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작을 때 안정. 알았죠? 위치 에너지는 작을 때 안정하다.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전체 위치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지? 전체 위치 에너지. 그러면 전체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위치 에너지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쪽이 이쪽이에요. 가장 작은 쪽. R0로 할게요. 그럼 R0는 이거는 이온간 또는 핵간 거리라고 해요. 핵간 거리. 이온이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NaCl을 예를 들면 이게 NA고 이 CL이라 그래. 이게 NA고 그다음에 이게 CL-라고 합시다. 이렇게 알았지? 이게 NA고 CL-인데 이때 R제로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의 거리 있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R제로가 됩니다. 뭔지 알겠지? 어? 자, 이온이 결합된 상태에서의 알제 그 이온 간 거리는 결국은 핵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알제로.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 얘는 말이죠. 얘는 음수예요, 음수. 음수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거를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꼭지점이 여기에 있는 꼭지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겠지? 맞지? 이게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고 결합력이 강해. 그러면서 녹는 점은 높아지는 거야. 아셨죠?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어? 자, 이렇게 나타내 줄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양형과 음영이 이렇게 딱 결합하고 있을 때가 있어. 결합하고 있을 때. 이게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B가 어느 지점이면 B가 이 지점이에요. 어? B라고 되어 있잖아. 결합을 다 형성합니다. 그러면 힘이 두 가지거든. 인력하고 반발력. 만약에 인력이 더 세다면 애들이 짜부라들 거야. 쪼그라들겠지. 반발이 세다면 밀쳐낼 거 아니야. 근데 결합은 형성하고 있잖아, 지금. 어디에서? 여기서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지? 그럼 여기서는 힘이 어떻게 될까? 인력하고 반발력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같아요. 그래요. 평형을 이루어서 인력하고 반발이 같아요. 자,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B인 지점이에요. 그럼 A는 어디냐면요. A는 이쪽. 이쪽 구간이 A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인력하고 반발 중에는 뭐가 더 크냐면 인력이 더 큰 구간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인력은 에너지를 작게 하는 요소입니다. 안정하게 하는 요소. 알았지? 여기 봐. 인력이 더 큰 구간에서 에너지가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점 작아지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R0보다 애들이 더 가까이 가면 반발이 작용하면서 애들이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쪽 구간에서는 인력하고 반발 중에는 뭐가 더 큰 구간이면 반발이 더 큰 구간. 이해됩니까? 힘들 이해돼? 힘과 에너지. 뭐 이거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뭐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 포텐셜 에너지가 작을 때 결합을 형성하는구나. 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얘기 안 했네. 니들 다음 주에 2단원 시험 좀 볼 거야.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서술형 5문제. 아니다. 객관식 25문제. 이렇게. 알겠죠?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온 결합 형성할 때 에너지 변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을 했어. 자,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냐면 어떤 형태로 얘들은 자, 여기 봐봐. 자, 상온에서 모두 이온 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NaCl이 있으면 이게 NaCl인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구마구 교대해 가면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지. 알았지? 이런 걸 이제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온 결정의 성질을 보게 되면 자, 성질을 좀 볼게요. 성질을 보는데 이 성질을 결정해 주는 애가 어떤 힘이냐면 자, 뿔마 자, 뿔마 자,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게 정전기적 인력이 결정해 줘요. 이게 비교적 강해요, 강해.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힘 때문에 상온에서는 예외 없어요. 모두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체를 뭐라 그런다 그랬지? 이온 결정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온성 고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힘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그림 보면 맞불 다 교대해 가면서 있죠. 힘을 가했어요. 자, 힘을 가하게 되면 무조건 결정은 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금을 손에 집어넣으면 강한 힘 때문에 딱딱 까칠까칠해.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점점 부드러운 소금이 돼요. 다시 말하면 가는 소금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힘을 가하면 결정이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뿔뿔, 자, 뿔뿔, 마마, 뿔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뿔뿔, 마마, 뿔뿔이 되면 얘 뭐가 작용해? 반발, 그죠? 애들이 밀쳐내요, 이런 식으로. 예? 반발이 작용해. 자, 반발의 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잘 쪼개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온 결정은 매우 단단하지만 쉽게 쪼개진다. 그 이유는 반발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반발력에 의해서 잘 쪼개지는 게가 이온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 물에 잘 녹아야 안 녹아요? 물에 잘 녹죠. 잘 녹는데 이게 이제 녹는 현상을 용해라 그래요. 용해. 용해라 그러는데 용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물이에요. 물. 물이 H2야. 근데 이 H2는 물 분자 안에 산소가 있고요. 그다음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에 배우겠지만 이 물 분자는 부분전화라 그래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극성을 띠는 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분자 내에 전기를 띠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다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냐면 NaCl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물 속에서 이와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이 물 분자에 삥 둘러싸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물 분자에 산소가 이렇게 삥 둘러싸져 있어. 음이온 있죠? 자, 음이온은 물 분자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내가 수소 쪽이야.
수소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수화라 그러고요. 수화라 그러고 이 수화는 안정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화가 일어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지네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되게 안정화돼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아까 그랬죠? 항상 모든 자연현상은 안정화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그림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체로 물에 잘 녹는다. 물론 물에 녹지 않는 애들에 관한 얘기는 중2 때 배웠죠. 뭐 있어요? 물에 녹지 않는 애들. 황금. 이게 뭐야? 뭐 AgNO, AgCl이라든가 맞지? CaCO3라든가 PbI2 이런 것들은 예, 물에 녹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잘 녹아요. 자, 이번엔 이온 결합 물질의 세 번째 특성은 정기전도도입니다. 자, 정기전도도는 이온 결합 물질과 금속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 결합에서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자, 그러면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자, 전기 통합니다. 전기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건 전기가 통합니다. 야, 고체. 고체. 자, 고체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니까 전기를 띤 입자는 있으나 이 전기를 띤 입자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체가 되고 물에 녹이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온화라 그래가지고 양이온과 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게 음이온이에요. 조그마한 애가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기에는 얘는 플러스 극으로 이쪽에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시작이 되죠. 그지? 그럼 이동하면 전기를 띤 입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게 통한다. 근데 수화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녹았어요. 녹았어요. 자, 녹게 되더라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떻게 돼 있어?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마이너스고 노란색이 플러스라고 봤을 때 이러한 이온들이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하고 얘도 이렇게 이동. 얘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자, 그러면 수용액 상태라든가 액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기를 띠는 입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아까지 선생님이 이제 그 이온 결합물질의 성질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온 간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어. 정전기적 인력. 맞지? 한마디로 전기력이야. 근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냐면 쿨롱 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전기적 인력이라 하기도 해요. 자, 녹는다든가 끓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자 사이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이 약하면 잘 녹아. 힘이 강하면 잘 안 녹아. 알았지? 그래서 어떨 때 크냐면요. 자, 전기력을 보면 거리 제곱분의 Q1, Q2죠. 맞죠? 그럼 Q1, Q2는 뭐냐면 이온들이 갖고 있는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이온의 곱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자, M지오가 있다고 하죠. 그럼 NAF는 NA 플러스가 몇 가죠? 1가. F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가. MG2 플러스 5, 2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얘가 더 힘이 강해요. 그래, MGO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뭘 뜻하는 거냐면 녹는질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 힘이 강할수록. 다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얘 말고 얘와 관계돼요. 그 R은 뭐냐면 이온 간 거리, 다시 말하면은 핵간 거리입니다. 핵간 거리. 그래서 그건 이온의 반지름하고 관계돼 있어. 반지름. 자, 이온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NaCl이 있고 NaBr이 있어. 자, NaCl과 NaBr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Na 플러스의 반지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음이온인 반지름, 자 Cl 마이너스가 반지름이 크니 Br 마이너스가 크니 Br 마이너스 크고 Cl 마이너스가 작죠. 맞죠? 그러면 힘은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NaCl 쪽이. 자, 그럼 NaCl 쪽이 힘이 크기 때문에 녹는 점도 NaCl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표. 자, 표를 잠깐 보면 이 표에서 여기 녹는 점만 봐봐. 녹는 점이 옆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이용 간 거리에 비해서는 전하량의 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음. 자,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이용 간 거리에 비해서는 전하량의 곱이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럼 이제 이온 간 거리를 갖다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이온의 전하량의 곱이 같은 애들을 비교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좀 바꾸고. 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지금 거기 한번 봐봐. 자, 음이온과 양이온의 전하량 같은 경우. 자, 그러면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율이 높다라고 돼 있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이온간 거리로 봤을 때 이게 돼 있다. 얘는 NaCl 얘네들은 뭘 보면 되냐면 원자들의 반지름을 보면 돼요.
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잖아. 그지? 그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Mg, 칼슘, Mg죠. Mg는 작고 칼슘은 크고 스티론튬은 더 크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금속 이온입니다. 그죠? 위에서는 음이온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녹는 점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하지만 이온사의 거리가 비슷할 땐 전하량의 곱입니다. Na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 Ca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그러면 얘네들은 뭐 비교 안 해도 무조건 봐봐. 여기 뭐 거리하고 상관없이 전하량의 곱이 크면 커요, 안 커요? 녹는 점이 높죠? 2000도 가까이 되잖아. 그래서 전하량의 곱이요 이온 간 거리보다는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온결합 물질들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지금 얘기했던 정정유적 인력이야. 자, 개념 확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개념 확인 문제 풀고 갈게요. 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이 뒤에 있는 자료들은 예, 여러분 풀어야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숙제 다 했나? 다 했네요. 자, 이온결합 물질 하나는 기본적인 내용 보고 자, 이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답 확인하고 올게요. 저기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런 거지.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서 어떤 뭐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어, 정정기적 인력. 그 다음에 이온결합 형성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인력과 반응의 균형이 이루어 이제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 그래요. 그냥.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결합 형성입니다. 그 다음엔 정이온성 고체 없지만 액체하고 어디에서는 수용액에서는 있어요. 자, 녹는 점. 녹는 점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얻고 이게 틀렸네요. 반대가 돼야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정기적 반발력 아니죠 인력.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 결정을 이룬다. 맞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루는 이온의 전항에 따라 결합하는 개수비가 다르다. 예, 그래서 맞아. 뭐 이런 거죠. 아까 뭐였어? AR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요? 2대 3. 알았지? 뭐 어떨 때 1대 1, 어떨 때 2대 1, 또는 1대 2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이온들의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NA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요. 염소는 아론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염화 나트륨에서 두 이온 사이 어떤 결합하는지 쓰셔. 뭐 반복되네요. 무슨 힘? 정정기적 인력. 알겠지? 자, 얘 1번 Al2S3
2번 CaO, 3번 K2SO4, 4번 MgCl2. 자,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4번.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농도연결률이 높다. 맞죠? 없다. 얘는 고체만 없어요. 틀렸고요. 자, 외부 충격에 의해 가면 다른 전하를 뜬 이온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다른 전하? 같은 전하죠.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잘 부서진다. 자, NaCl, NaBr 녹는 점이에요. 자, 그럼 뭘 봐야 돼? Cl과 Br의 반지름을 봐야죠. 이쪽이 높아. NaCaO는 아유, 뭐 이게 닥치기예요. 그다음에 Mg하고 스트롬톤, Mg하고 스트롬톤. 예, 반지름이 작은 쪽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쪽이 높겠네. NaO하고 Na2O. 자, 해봐. 뭐야? 이쪽이야. 알았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이 곱해 얘는 1이 1. 얘는 2죠. 따라서 Na2O의 녹는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온 결합 물질에 관한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알겠지? 자, 요번에는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이 어떤 그 결합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봐봐. 일단은 이제 수소를 갖다 합니다. 자, 수소는 원자 핵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삥 누르 전자도 있어요. 이 수소 원자죠. 이 수소 원자가 또 다른 수소 원자를 만났다고 하죠. 만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 비금속들은 이게 비금속이잖아, 수소가. 근데 이제 이게 전기 음성 우리 앞에 배웠죠? 전기 음성도가 크대요.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들의 특징은 자기 전자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뭐를 만족하게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게끔 다시 말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전자를 가져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두 놈이 이렇게 오버랩 겹치죠. 겹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가 있고 전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전자, 여기 전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치기 영차 줄다리기 하듯이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가 돼요. 양쪽 원자 핵이 끌어당기면서.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각각의 수소 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 삥 둘러서 헬륨의 전자에 비치죠. 이렇게 두 개 삥 둘러서 이것도 헬륨의 전자에 비치죠. 모두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자들 이걸 공동 소유라는 얘기예요. 공동 소유. 그럼 공동 소유, 공동 소유는 그냥 막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줄이면 공유야, 공유. 이런 걸 공유 전자 쌍이라 그러고 공유 전자 쌍을 갖다 원자핵들이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그러고 이렇게 공유 결합한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분자라 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다른 분자들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소가 있어. 플로린이 있어. 플로린이에요. 그럼 플로린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총 이렇게 9개가 있어. 이게 9개가 있는 애야, 플로린. 알았지? 그러면 이제 수소나 헬륨이 되려고 할 테니까 전자 하나만 이렇게 땡겨오면 될 거야. 자, 플로린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면 유전자를 땡겨오면 되겠지.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음, 여기 있는 전자들은 그대로 있고요. 어디 한번 보냐면 원자과 전자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위에 헬륨이겠네. 이쪽은 삥 둘러서 8개. 얘는 네온이겠네.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게 무슨 전자예요? 공유 전자. 쌍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플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중엔 공유하지 않은 애들도 있죠. 여기 있는 애들. 자, 이 공유하지 않은 애들의 이름은 비공유 전자습니다. 알았어? 이제 매번 이렇게 막 중딩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유치하잖아. 그지? 그래서 좀 간편하게. 그럼 여기에 원자과 전자는 표시를 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이제 각각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다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가 만나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삥 둘러서 두 개, 삥 둘러서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헬륨이고 이쪽은 아르곤이지.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 이렇게 되고 전자쌍이 한 개잖아. 그지? 공유전자쌍이. 응? 그럼 공유전자쌍이 한 개일 때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 그래. 알았죠? 한 개일 단일 결합. 그럼 여기 이런 전자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알았지? 이번에는 산소 한번 볼까? 산소. 원자과 전자가 총 6개다. 6개. 옆에 있는 산소. 이것도 6개. 근데 6개면 이제 두 개씩을 공유하면은 애들이 8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
공유를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요. 그럼 산소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삥 둘러서 몇 개? 8개인가? 이렇게 삥 둘러서 몇 개? 8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이 경우는 각각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산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8개씩이니까. 그럼 이제 몇 쌍이죠? 두 쌍. 두 쌍이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이중결합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자, 그다음 또 하나 해보죠. 질소예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까지 원자가 5개고 얘가 이제 옥텟을 만족하려면 3개가 필요해요. 옆에 질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자를 잡아당겨 와가지고, 잡아당겨서 와가지고, 비활성 이체를 만들려면 3개를 당겨오는 게 좋겠지. 이렇게, 이렇게가 전자 쌍을 이루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질소고, 전자가 이렇게 돼 있고, 비공의 전자쌍이 2쌍이 보이네요. 알았죠? 그래서 삥 둘러서 8개, 삥 둘러서 8개. 그럼 얘네들도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니? 그렇죠. 네온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응? 똑같이. 전자석이 몇 개야? 응? 그래서 세 쌍이야. 그럼 이제 무슨 결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중 결합이 돼. 삼중. 그래서 공유 결합은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알았지?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다른 이게 이원자 분자인데 3원자 분자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산소가 있어요. 그럼 수소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얘네들 산소 하나하고 수소 2개에 의해서 이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했을 때 얘는 8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씩을 가져오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이렇게 한 쌍을 이루면 될 거야. 산소에 수소가 있는데 한 쌍, 둘, 셋, 넷. 찍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산소는 삥 둘러서 8개. 수소는 삥 둘러서 2개. 한 쌍.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H2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점도 이제 뭐 찍기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아예 단일 결합은 선 하나로 나타내죠. 이게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은 선 2개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비공유 전도했어. 질소는 선 3개로 표현하며 예, 비공유 전상 투수. H2O는
이렇게 표현해 줘.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쓰면 알려주겠지만 이번 단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알았지? 지금 이제 전자점 이런 점들을 전자점이라고 그러거든. 전자점. 그러니까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지. 이 전자점 구조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지는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단일 결합 한 쌍의 그 전자쌍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 이중 결합 두 쌍의 전자쌍. 여기는 이제 뭐하고 뭐냐면은 탄소 원자하고 그다음에는 산소 원자가 결합할 때.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전자 두 개랑 이전 두 개랑 이전자 두 개랑 그 다음엔 여기서는 이전자 두 개랑 이전자 두 개랑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해요. 그러면 두 개 두 개씩 했잖아. 그럼 총 네 개 네 개니까 총 네 쌍의 공유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산소하고 탄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산소 쪽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럴 때 얘를 이중결합. 자, 삼중결합은 아까 봤던 이제 모두 N2도 있겠지만 중심 원자가 탄소인 3원자 분자도 있는데 자, 뭐냐면 지금 수소 원자 있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질소 원자하고 그다음에 탄소 원자가 있을 때 질소 원자가 전자 3개가 필요하잖아. 맞지? 그지? 전자 3개 필요하면 여기 있는 전자 3개하고 탄소의 원자가 전자인 3개가 결합을 하죠. 그럼 한쪽에만 결합이 몰리게 돼요. 알았죠? 이제 몰리게 되면 여기서 수소가 있고요. 탄소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 존재하냐면 한 쌍이 존재하는 이러한 분자를 시안사 대 시아나 수소. 시아나 이온이야. CN-가. 나중에 떨어져 나오면 이온이 되지. 그러면 시아나 수소 분자, 3원자 분자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공유결합에서 말이죠. 공유결합에서 어, 이렇게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이걸 끌어당기는 거 뭐지? 원자핵이지.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때 무슨 힘을 끌어당기니? 응? 전기력. 화학은 전기력밖에 없어. 원자 세계에서도 전기력이고 이렇게 입자들 간의 힘도 전기력이야. 싹 다 전기력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전기력이 있으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배운 거 이거. 여기 앞에 배웠잖아. 위치 에너지 변화를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서 배웠어.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 전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아니었어요? 이온 결합도 공유 결합도 그래프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뭔 동일하다고? 그래프의 형태가 동일하다. 이렇게. 같죠, 뭐야?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반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뭐 해놓은 거냐면 합해놓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지, 여기. 요 점에서 뭘 형성하냐면 공유 결합을 형성해요. 왜?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요거의 절대값을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공유 결합력이 크다라고 해요. 공유 결합력이 크다.
그럼 공유결합이 크다는 얘기는 뭘 뜻해?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끊기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알았어요? 음. 그러면 결합을 형성한 데가 이 ABC에서 C죠, C. 그럼 이때 인력은 어떻게 돼? 인력과 반발은 똑같아요. 같은 지죠. 똑같다고. 아까 이온 결합에서 에너지 변화 봤잖아. 그지? 같은 지죠. 이쪽. 여기는 인력하고 반발 중에서는 뭐가 더 큰 구간이요? 인력이 더 큰 구간. 그러니까 인력이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어?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인력하고 반발 중에 뭐가 더 크다? 반발이 더 큰 구간. 근데 물어볼게 그럼. 인력은 A, B, C, D 중에 어디에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점이 있잖아. A, B, C, D. 맞지? 인력은 어디가 클 것 같아? 네? 인력은요, D가 제일 커요. 왜 그래? 아니, 전기력이잖아.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커지는 거야. 그럼 반발도. 음, 어디가 커요? 이쪽이 커요. 이거 이해돼? 어? 그러니까 인력이나 반발력이나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간에 거리가 가까워 무조건 큰 거야. 그러니까 A 제일 큰 데가 D죠, D. 그지? 근데 D의 인력도 반발력도 큰데 그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커? 반발이 더 큰 거야, D는. 알았지? 자, A 지점은 인력하고 반발이 다 작아요.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선 뭐가 더 큰 영향이야? 인력이 더 큰 영향이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이 내용. 다음. 여기 보면 결합을 형성한 데가 있을 텐데 여기를 갖다 R0라고 할게요. 이 R0가 뭐에 해당하냐면 결합 길이. 자, 결합 길이. 아까지는 뭐라 했지? 핵간거리. 아까 이온간거리. 이온결합에선. 맞지? 이온결합에선 이온간거리 또는 핵간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는 결합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이 좀 단어가 좀 다르죠. 알았지? 결합 길이. 자, 그러면 이 결합 길이하고 이 결합 길이하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 이거예요. 알았죠? 결합 길이. 느낌이 어때? 길이하고 이 공유 결합력은 길이가 짧을수록 공유 결합력이 커요. 알았죠? 거리가 짧을수록. 자,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줄여서 결합 에너지라 그럽니다. 알았지? 이 결합 에너지는 결합 길이와 관계가 돼 있는데 일단 결합 에너지, 다른 말로 공유 결합 에너지. 자, 공유 결합 에너지는 정의는 기체 상태에서 분자 일몰에서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 무슨 상태래요? 기체 상태.
자, 기체 상태에서 이제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니까 흡수해야 돼? 아니면은 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아니면 방출해야 돼? 응? 흡수가 일어나. 알았지? 끊을 때. 끊을 때 에너지가 흡수가 돼. 그래가지고 수소가 있으면은 수소에다가 436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원자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이게 H2거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다. 여기다가 436을 주면 나눠줘요.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로 나눠지는 거야? 원자 상태로 나눠져요. 원자. 알았어?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유결합 에너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유결합 에너지하고 이제 결합 길이와의 관계는 어떨 때라 그랬어요? 짧을 때. 예를 들어서 결합 에너지는 어떨 때 크냐? 결합 길이가 작을 때 큽니다. 반대야 반. 예를 들어서 뜨거워서 그런가. 2kg 남았다. 2kg. 요거만 끝낼 거야. 잘 봐. 제가 삼중결합을 그렸는데 결합 길이는요. 자, 봐. 하나로 잡아당기고 있을 때와 세 개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어느 게 짧을 것 같아? 세 개. 알았지? 짧아요. 이런 거지. 생각해봐. 고무줄 하나를 늘릴 때와 세 개를 늘릴 때. 알았지? 세 개가 많이 안 늘어나니까 짧은 거야. 알았지? 그럼 결합 에너지는? 음,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잖아. 그럼 결합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합을 끊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얘들아. 알았지?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결합을 끊기 어렵다를 의미해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자, 이온결합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예. 다음 주는 아마 3단원이 걸쭉 뭐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6월, 니네, 시험이 언제 있어? 9월중, 9월중, 기말고사 언제야? 안 나왔어? 7월인가? 7월인가? 6월인가? 초반이지. 이해도? 그렇습니다. 6월 한 첫 주 정도까지는 진도를 좀 나가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기말고사 대비할 거예요.